1년도 더 된 아사히 신문 기사 들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짜집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국뽕뉴스가 진짜 판을 치는 세상에서 KBS가 이런 걸 해도 되는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왜 되도 않은 국뽕뉴스가 공영방송에서 나오는가? 인데 박간의 방송에서 이제 자주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나간 내용을 가지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뭐 자막이라든지 아니 부동산 관련이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걸 들고 온 것도 좀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신기하네 이런 뉴스가 있네? 라고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거거든요. 아마 이거 포털사이트 가신 분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당연히 최근 거라서 못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걸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제 2월 27일 토요일에 이제 하루 동안의 언론사별 랭킹 뉴스인데 많이 본 뉴스랑 이제 댓글 많은 뉴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있죠. 일본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손실입어가 많이 본 뉴스가 이제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이래가지고 클릭을 해봤어요. 예, 뭔가 일본 관련 뉴스. 따당 하니까 이거 이장 소부장 수출 규제 일본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딱 떠가지고 아마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모은 것 같죠. 당장에 박간애가 하더라도 이제 작년 여름이죠. 예, 수출 규제 1년 무엇이 바뀌었는가 앞으로 한일 관계 이래가지고 영상 올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여름이면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별로 한일 양국에 별로 얘기가 없다가 막 코로나 때문에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뜬 거야. 기사 입력이 2021년 2월 27일 오전 10시 57분. 아니 뭐 별거 있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쓱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쓱 보는데 갑자기 이제 따당 잠든 한국을 깨웠다.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은 지난 1월 잠든 아이를 깨웠다는 기사로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의 발빠른 대응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일본 정부가 생각했던 타격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관련 소재들의 국산화, 기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아사히 신문이 위와 같은 기사를 내보내기에 이르게 됐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와 이거 아사히가 인정했구나. 일본 내에서 이제 잠든 아이를 깨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보면서 야 이거 일이 있구나 느꼈어. 그 다음에 뭐 내용하고 일본에 있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손실이다. 일본 기다려. 이제는 수비가 아닌 공격. 일본 기다려. 이거 이 타이틀 나쁘지 않네 이거. 예.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썸네일 있잖아요.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지난 1월이라 했잖아. 지금 2021년 2월 달이거든요. 지난 1월이 하면 대충 2021년 1월에 느끼잖아. 근데 잘 보세요. 이 지난 1월이 언제냐면은 여기 썸네일에 나오잖아.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20년 1월 21일이야. 2020년 1월 21일 기사를 지금 들고 와가지고 그때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게재했는데 야 그럼 이건 좀 너무 뭐라 해야 되냐 갭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좀 느꼈어요. 그래도 2020년 1월 달에 하더라도 이거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지난 2019년부터 이거 난리니까 이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그지? 지난 1월이란 말 쓰더라도 예. 그래서 봤는데 아사히가 그래도 어쨌든 잠든 한국을 깨웠다라고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막 얘기했으면은 이거 일본 내에서도 뭔가 위기감이 조성됐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이 기사를 보면 일본이 뭔가 후회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후회하고 있는 뭔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 2020년 1월 21일 기사 한국어로 번역. 한국 소재 부품 탈일본 가속 잠든 아이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이제 맞아요. 이렇게 이제 쓴 거야. 근데 작년에는 이런 기사는 일본에서도 보였어요. 이 기사를 한번 쭉 보는데 근데 이 기사 내용에 이 잠든 아이 있잖아. 잠든 아이를 깨웠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쑥 내려보는데 이 기사는 유료 회원 기사입니다. 유료 회원이 되면은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딱 뜨는 거예요, 이게. 어머나. 그러니까 타이틀은 탈일본 가속 잠든 아이를 깨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사를 결제하지 않고는 아사히 신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막 가입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짜잔 이래가지고 이게 가입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있잖아요. 여기서 자세히가 이제 더 결제한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든 아이 깨워도 이걸 찾아보려고 기사를 좀 이거 봤어요. 쭉 보니까 밑에 쭉 보면은 일본은 수출 규제로 반도체라는 한국의 제일 아픈 곳을 찔러서 자는 아이를 깨웠다. 이번에 탈일 일본은 지금까지의 속도랑 질도 다르다. 이번에는 진짜다. 이번에 탈일본은 이렇게 기사가 딱 나온 거예요. 누구의 발언이. 정확하게 있네. 있어. 자는 아이를 깨웠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게 좀 문제예요.
누가 이 발언을 했을까? 했나? 한일 경제의 자세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응? 아사히 신문에서 쓴 기사 중에 아까 말한 잠든 아이를 깨웠다는 말을 일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가 지금까지의 탈일본이랑 달라요. 잠든 아이를 일본이 깨웠네 라고 일본 언론의 한국 정부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일본 언론이 받아 적은 거야. 한국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라고. 이게 일본 언론이니까 일본 기업 관계자 얘기 듣고 싶잖아. 일본 업계 관계자는 한국 여론에 어필하기 위한 것이 강하다. 실제로 대기업이 양산 레벨까지 소부장을 사용해서야 성공인데 아직까지 미래는 모른다 라고 일본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사를 볼 때 잠든 한국을 깨웠다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발빠른 대응에 대한 기사를 이제 게재했다. 관련 소재들의 국산화와 기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진 상황에서 아사히 신문이 위와 같은 기사를 내보내기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이제 딱 이제 쳤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 어떤 식으로 느껴지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마 이 KBS가 유료 결제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리가 있어? 그런가? 유료 결제를 이게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 충분히 이해해. 그 기사 타이틀만 보면 맞아요. 전체를 읽으면은 생판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 기사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서 아사히 신문이 쓴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 찾아봤어요. 서울 카미야 타케시. 뭐냐면은 이게 이 카미야 타케시라는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님께서 쓴 겁니다. 이 기사는 원래부터 보면은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이 쓴 거기 때문에 한국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기본적으로 주된 내용이에요. 한국 현지 정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현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잠든 아이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라고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한 기사예요. 내용이랑 딱 연결이 되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한국 정부 관계자 들어보니까 자는 아이를 깨웠어. 이런 말 하네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알려주려고 기사를 쓴 거야. 그런데 이게 그죠. 레카를 잘못하다 보니까 마치 일본 언론에서 일본 현지 사람들에게 잠든 아이를 깨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이제 와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버렸다 느낌이죠. 해버렸다. 레카도 잘 걸어야 된다. 잘못 레카를 걸으면은 다른 차를 이제 이게 가져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1년 이상 전에 나온 기사를 이렇게 그러게 다시, 말이에요. 저도 이제 보면 궁금한데 기사 자체가 아사히 신문 2020년 1월 21일 기사인데 1년 넘은 걸 들고 왔단 말이야. 어떤 목적으로? 그죠. 어떤 목적으로 하나 봤는데 이게 뭐 기사를 쭉 내려보면은 한국 산업부 관계자 말을 빌어가지고 불화수소 뭐 거의 다 이제 이번 수입 안 해. 그다음에 뭐 딴 거 뭐 있잖아. 폴리미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국산화가 진행 중이에요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KBS랑 2월달에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마 좀 뒷받침하려면은 이게 조미료를 뿌려야 되거든. 코끼리 밥솥으로 한번 밑을 깔았잖아. 옛날에 코끼리 밥솥 쓰다가 이제 안 쓴다. 아사히 신문까지 들고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내용 기사 자체가 아사히 신문 빼고 밑에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이제 뭐 지난 저희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불화수소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거의 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하고 다신 다른 게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기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 2월 6일에 일본 니케이 한국 반도체에서 탈일본 착착착 첨단 소재 국산화 진행이라고 이건 니케이가 쳐준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이번 달에 있었구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서울에 있는 니케이의 특파원 이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제일 큰 거는 불화수소다. 딴 건 별로 주는 거 없는데 불화수소가 큰데 한국형 감손부는 연간 60억엔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600억 정도가 이제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 때문에 수출을 못해가지고 불화수소 못해가지고 손해를 본 거라고 니케이는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하는 거죠. 야, 저 한국을 약 보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스텔라 케미파가 실제로 매출이 줄었거든요. 모리타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어째 자충수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봐야 될 거. 중앙일보선 일본 불매운대 여전한데 대일 무역 적자 커진 진짜 이유는 2020년도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 적자 약 30조 6천억 원. 30조 6천억 원.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대일 무역 적자가 더 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나오는데 왜 대일 무역 적자가 대한민국이 늘어났어요? 맥주 줄고 자동차 판매도 줄었잖아. 닛산 나갔잖아, 한국에서. 근데 뭐?
소부장이죠. 플라스틱 제품, 화학공업 생산품 등을 비롯해가지고 소부장에 관련된 게 수입이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간 수출은 줄었어. 그래서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해졌어요. 2020년도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건 이제 한국 경제인데, 한국 덕분에 일본 수출 급감에도 3년 만에 무역 흑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코로나라서 경제가 어려워요. 2020년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올해 무역 흑자를 냈어요. 뭐 때문에? 대한민국에게 엄청나게 흑자를 내가지고. 여기 관해서도 일본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짜잔. 한국어로 번역인데 2020년에 수출 11.1% 감소, 지난 침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금 무역 침체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공헌을 해줬어? 그렇죠, 대한민국. 이게 전체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볼 때 소부장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성과를 낸 건 맞아요. 그런 이제 성과를 낸 것도 많은데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앞으로의 과제라든지 어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게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이라면은. 그런데 되도 않는 1년 지난 아사히 신문 들고 와가지고 팩트 체크 안 하고 이거 낸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또 중요한 무역 적자라든지 더 큰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 여기는 말한 것처럼 뭐 스텔라 케미파라든지 뭐 이 불화수 의존도 4분의 1 맞잖아요. 예, 맞아요. 이 60억엔 이게 일본이 피해를 봤단 말이야. 이거 예전에 박가희 방송에서 지적을 했는데 스텔라 케미파가 여러분 일본에서 총 매출 1743위, 순이익이 1253위, 그 다음에 시가총액 스텔라 케미파 1288위짜리 기업이에요. 일본에서 1288위짜리 기업이 매출 좀 줄었다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1년 더 지난 일본 기사 들고 와서 공영방송이 지금 7대인가? 라고 이제 약간 생각이 되죠. 참고로 스텔라 케미파의 주가는 한국어로 번역, 예, 수출 규제 이후에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스텔라 케미파는 주가는 다시 복귀를 시켰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건 방송을 하는 저뿐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네요. 소부장. 당장에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뭐, 일본도 저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이제 위크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를 잘해가지고, 일본에게 어찌 보면 의존하지 않고, 진짜 이런 거 독립을 이루어내지 않은 거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작은 이익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걸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우리가 이걸 이제 일본에서 대처를 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당장에 아까 뭐 무역 적자라든지 뭐 전체적인 게 아니라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되도 않는 잠든 아이 한국을 깨웠다. 아사히 신문. 누가 보더라도 일본이 말한 것처럼 아사히 신문이 일본 내에서 일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처럼 내용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올바른 일인지, 예, 이걸 보고서 좀 이제 생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뭐 국뽕이 100% 나쁜 건 아니에요.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는 건 좋은 건데 높일 때가 있고 안 높일 때가 있고 현실을 직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씁쓸합니다. 뭐 내용 자체가 난 공영방송이니까 전 신빙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그대로 인식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의심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박가님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여기 관련해서 꾸준히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도 더 된 아사히 신문 기사 들고 와가지고 뭐 제대로 된 기사 말은 하지만 틀린 기사를 들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짜집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요즘 뭐라 해야 되냐 국뽕 뉴스가 진짜 판을 치는 세상에서 KBS가 이런 걸 해도 되는가 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진짜. 일단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얼마나 그 일본이 타격을 받았을까는 우리 영상 아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예. 일본 타격 나옵니다. 영상 광고. 참고가 낼만할 것 같습니다. 끝나면은 뒤에 영상 링크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전해드리려고 이걸 좀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우리가 하는 이 얘기인데 뭔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돼요. 각도로 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